서울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님하고 눈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을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입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이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서울 시민들이 계시다면, 또 수능을 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라면 꼭 대박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장님, 발언 들으면 나오시죠? 우리 오세훈 시장님, 지금 삼선의 시장님이시죠? 예. 몰라서 여쭙는 건 아니고, 알면서 그동안의 시장님이 제 33대 서울시장을 하셨고 34대 시장님을 하셨고 중간에 사태가 있어서 지금이 38대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이제 본의원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의정활동하고 시장으로서 재직할 때 보면 8대 때, 의회로 보면 8대 때 같이 했었어요. 아마 그때는 본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안 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뭐 이런 단상에서 뭐 언쟁을 했거나 아니면 얼굴을 붉히거나 뭐 이런 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그동안에 재직하면서 시장님이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내가 이런 것은 시민들로부터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적이 있어요. 본 의원이 판단해도 이런 것을 쓰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쑥스러우신가요? 예. 글쎄요, 뭐 한 가지 단위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말씀드린다기보다도 10년 전에 한 5년 근무할 때 참 시 직원들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었다는 걸 저는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할 걸 찾아서 시장님 저 이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거 한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런 분위기가 많이 퇴색이 되고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열정이,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것이 좀 이번에 들어와서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서울시 조직이 어떻게 하면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해야 될까? 내가 속한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민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현재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기회를 드렸더니 굉장히 시간을 길게 쓰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는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주 질문 요지가 지금 저 사진일 건데요.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의 하신 일 중에서 감사와 조사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감사 중인 것도 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네. 예,
이 조사와 감사를 왜 하셨을까요? 우문현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저 백년다리 그리고 그 노들섬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지켜봤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변화가 최근 몇 년간 있었습니다. 사실 한 7, 8월경이었나요? 8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저 현장을 좀 방문했었습니다. 노들섬을 바꿔놨다고 하길래 어떻게 바꿔놨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을 하러 갔었는데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짧게. 예, 그래서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좀 바꿔서 활용도를 높이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2, 3년 전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를 한다거나 변화를 모색하는 게 또 잘못하다 보면 전임시장 지우기다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만 해드리고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우연하게도 그 자리에 방문한 이후에 거기에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감사를 들어간 것은 계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본인 질문할 테니까 예, 답을 예. 필요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짧게. 네. 예. 어찌됐든 저희 노들섬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준비하면서 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어저께 그저께 문화본부에다도 결과를 좀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제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고발을 했어요. 거기 운영진 네. 무려 감사 결과 5,600만 원을 횡령했다. 네. 그 전에 요 자료 중에 지금 27건을 감사 요청이나 조사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20번째가 노들섬 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운영 실태 특정 감사 그 건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동영상 준비가 하나 되어 있죠.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사업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원받은 시민사회단체를 조준하고 있는 건데 당사자들과 여권이 박원순 지옥이라고 반발하면서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 위탁금 명목으로 시민사회단체에 1조 원 가까이 지원됐는데 집행 내역을 일부 들여다보니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입장문 발표 전부터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감사에 속속 착수했습니다. 미니 태양광과 마을 공동체, 사회주택, 한강 노들섬 사업 등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 보조금만 챙긴 채 폐업하고 인건비가 예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등 비리와 비효율, 부조리가 판친다는 게 오 시장 판단입니다. 당장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문제적 사안으로 끌어올린다는 것들은 좀 심각한 취지의 왜곡이자 훼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우세인 서울시 의회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고 재차 직격했습니다.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은 것입니다. 오 시장의 이런 강경 자세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대선 전국에 힘을 보태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여대 야소 의회를 뒤집어 보려는 포석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지금처럼 여당 일색의 의회 환경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취임 초반 상생과 협력을 말하던 서울시와 의회는
국회 국정감사와 의회 행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줄줄이 남은 일정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자, 보셨죠? 저 사진을 보고요. 저 시장님의 눈매를 유심히 한번 봤어요. 평상시에 시장님의 눈매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전투적인 눈매예요. 자, 시장님 보시기도 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뭐 표현을 어려우시겠지만, 자, 그날 저기 언론에 보니까 언론사도 나와 있네요. 이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박원순 지역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저걸 고발을 했어요. 노들송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려는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시장님께서 제임시의 역점 사업 중에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기 왼쪽의 사진이 시드니,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벤치마킹해서 노들섬에 저렇게 짓겠다고 발표도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네. 제가 봐도요, 저 오페라 하우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료님들도 다 인정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왜 저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의 노들섬에 또 다녀오셨다 보니까 그렇게 변모했을까? 저 예산이 혹시 얼마나, 그 당시에 시장님이 주관했을 때 당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수천억 단위였을 거고요. 이 예산이 무려 6,735억 원. 네. 굉장히 큰 예산이죠. 시민들이나 서울시 의회, 그때 당시는 제가 7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서울시 의회 7대 때인데,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무려 97명이 한나라당 의원이 있었어요. 민주당은 5명.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했고, 이때는 퍼펙트하게 지역구에서는 1명이 서울시의원이 안 됐어요. 비례대표 3명으로 기억하고 나중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2명이 오셔서 5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수당의 한나라당의 서울시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 막대한 6,735억 원이라는 이 예산 때문에 반대가 심했어요. 서울 시민들도 이거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유야무야, 그리고 시장님이 사퇴하고 다른 박원순 시장이 오시면서 저 사업이 저렇게 제가 봐도 좀 왜소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현재 노들섬이. 자, 이거와 관련해서 자, 왜 이렇게 노들섬이 작게 됐느냐는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시절에 저 오페라하우스를 추진했다가 저렇게 됐는지 과정은 제가 여기서 따지지 않고 다 아실 거고 본 의원도 아니까. 자, 그와 관련해서 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어떤 사연인지 아시겠어요? 네. 미국의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뭐 기억이 없으시면 안 가신 거고요. 이 브루클린 브릿지는 사실상 맨하탄하고 브루클린 지역을 연결해서 브루클린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지역인데 이 다리로 하나 연결함으로 인해서 이 맨하탄에 오신 분들이 이 다리를 걸어서 차로도 다니지만 걸어서 많이 다녔어요. 브루클린 지역이. 네. 그래서 브루클린 지역이 굉장히 융성화됐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한 게 100년다리거든. 그죠?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재선이 되면서 그죠? 국가 상징거리, 아마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국가 상징거리. 제가 국가 상징거리가 도대체 뭘까? 자료를 조사하니까요, 엄청난 자료가 돼 있어요. 뭐 이거 다 뭐 일일이 소개 안 해도 시장님 아실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자, 국가 상징거리는 사진도 나오네요. 국가 상징거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거쳐서 노들섬까지 이게 국가 상징거리를 발표를 합니다. 건국 60주년인가요? 네, 건국 60주년 때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발표를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근데 자 다음 사진 넘겨줘 보세요. 자, 그 뒤에 박원순 시장께서 백년다리를 아까 미국 브루클린 브릿지를 벤치마킹해서 설치합니다. 설치하려고 준비해요. 우리 뒤에 아마 우리 한재현 우리 안전총괄실장님 계시지만 이게 사업이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현상 공모를 거치고 그다음에 뭐 의회에서도 반대도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불안하니까 그렇다면 공론화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시민들 의견을 묻자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약 80% 이상이 찬성을 해요. 다 보고 받으셨죠? 80%나 되나요? 시민들이 의회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80%가 백년다리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재생실에서 주관이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교량안전과는 안전총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안전총괄실을 이관해서 하자 해가지고 안전총괄실에서 준비를 철저히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에 오시고 나서 이거를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시키는 게 물론 영구 용역 국가 상징거리를 가지고 영구 용역해서 하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 백년다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하자. 또 광화문에서 용산 거쳐서 노들섬에서 한강대교까지. 근데 국가 상징거리는 분명히 그 거리가 노들섬까지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10년 전에 국가 상징거리를 꺼내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백년다리를 중단시킨 거죠. 물론 올 8월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하자. 근데 본의원은 그 연구 용역을 보고 하자는 얘기도 믿지만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동안에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상임위나 또 아니면 지역구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발품 팔아서 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론화까지 거쳐서 80%의 서울 시민들의 의견까지 다 구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자 착공 직전입니다. 이미 사업자 선정 다 끝났죠. 아까 말씀드린 국제 공모 현상 공모도 했죠. 사업자 선정 끝났죠. 그다음에 감리까지 다 끝났어요. 자 내일 모레 곧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국가 상징거리를 저는 핑계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시장님 간단하게 본 의원은 중단이라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지금 이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뭐 아무리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해도 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니 내용은 다 알고 시장님도 알고 본 의원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절대 박원순 전임 시장님 지우기 아닙니다. 네. 저는 저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 사업의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결과적으로는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야 이게 감사까지 하고 하니까 전임 시장이 하던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니까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첫 보고를 받을 때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모를 때, 존재를 모를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예. 잠깐만 제가 드릴게요. 자 공무원들한테 부정적인 보고를 받으셨다고.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 제가 앞서서 질문 앞서서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는가. 그걸 제가 1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전임 시장님의 의지가 매우 강해서 예.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동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설득 작업도 하고 열심히 시장님, 했겠지만 내심으로는 공무원들이 마지못해서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의 시장님의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발씀이고요. 그렇지 또 않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표현하셨다면 그 그건 그렇지 공무원들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다 속기로 한번 보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뭘 알아요? 전임 시장님 시절에 예. 아니 관심 사항이었죠.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사업 아니 충분히 반대하면 이해합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시장님 그러면 그거 다 공무원 탓으로 돌릴 것입니까? 여태까지 차분하게 국가 상징거리 하시다가 때문에 시장님께서 왜 이렇게 아니 의원님 한 10분 이상 말씀하시고 제가 1분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말씀하세요. 기회 예.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공무원 사업뿐만 징계되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지옥이라고 오해받는 게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임 시장님이 절실히 원하시는 사업을 해당 간부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추진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전임 시장 시절에는 힘차게 추진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 당신이 이 사업을 싫어하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저는 억울하다는 거죠.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페라 하우스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오페라 하우스하고 아니 상관이 시장 없죠. 아니. 아이 참 그거는 지금 표현을 잘못하셨어요. 오페라 하우스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님 재임 시절에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했고 관심 사항이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사퇴 안 하고 계속 계셨으면 뭐 시의회 반대, 그 다음에 시민들의 반대 여러 가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가능성을 따지면.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왔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시민들의 혈세 6,735억 원 낭비라고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저 백년다리 사업은 자 내가 뭐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백년다리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셨고 근데 보고를 받고 그렇게 계셨다고 했는데 그게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재임 시절에 오페라하우스에서 저렇게 멋지게 건물을 짓고 뭐 음악당을 짓고 저는 백년다리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존재를 용기되고. 몰랐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백년다리 사업이 그러면 왜 그거를 박원순 시장이 하셨을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년다리 사업은 자, 저 노들섬에 음악당이라고 보통 약칭이 쓰는데 저 음악당이 적게 되어 있고 또 주차 공간이 시설이 적어서 유입 인구가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시 용역 설계 단계 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지적됐어요. 제가 조목조목 좀 지적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저게 유입 인구가 적다 보니 그럼 유입 인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백년다리입니다. 그냥 백년다리가 뚝딱 하나 떨어져서 거기다 그렇게 건축하는 게 아니고 유입 인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네.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많이 찾지 않는다 해서 많이 찾도록 만들려고 일부러 다리를 만든다. 이건 좀 선호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지만 상황이 자 그러면 역으로 시장님 생각하고 본 의원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는데 저 오페라하우스가 저렇게 6,735억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시설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 저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았겠죠. 많이 생겨났겠죠. 예. 근데 그것은 저 아름다운 오페라하우스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상황으로서는 서울시의 재정이라든지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그 박원순 시장께서 전임 오세훈 시장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니,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감사를 27건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장님 말씀도 자,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로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똑같은 입장인데 자 백년다리 자 시간이 참 많지 않은데 이게 얘기가 어찌됐든 그런 정도로 지금 하시고요. 시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고
근데 저 100년다리의 지금 중단성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본의원의 입장에서, 자, 또 더 솔직히 얘기하면 본의원은 동작구 출신입니다. 자, 브루클린 브릿지도 마찬가지고 이 100년다리도 마찬가지고 용산구와 동작구를 비교해 보면 동작구가 훨씬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죠? 심지어는 마용송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100년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에서 본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또 공무원들이 와서 설득, 뭐 저는 처음부터 설득 뭐 반대는 안 했지만 얘기를 해도 공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했고요. 자, 그런데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 가지 그 이유로 크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이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공무원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왜 줬는지, 왜 받았는지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을 탓하거나 시장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공무원들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자, 박원순 이거 고 박원순 시장님 때는 공무원들이 죽기 살기 이유 불문하고 허락했다가 시장님이 밖에서 오니까 시장님 입맛에 맞게, 그때는 제 입맛에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상징거리 때문에 그를 관계 때문에 지금 연구 용역을 줘서 지금 보류된 거잖아요. 국가 상징거리를 전임 시장이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 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 때 발표를 하셨고 그동안 시장님께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최종 아마 성안이 2010년도 12월에 됐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시장님 재임 시절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저렇게 이제 이유에 있어서 추가로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자, 남측에 편중된 반쪽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몰랐습니까? 아니,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보고를 받은 대로 느낌대로. 자, 남측에는 노들역이 있어서 돈 아치교잖아요. 한강대교. 근데 북측에는 노들섬부터 용산까지는 그냥 아치교가 없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치교 위로 폭이 10m인데 상행선 하행선 입장에서 볼 때 폭이 10m인데 10.5m네 정확히. 10.5m에다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들섬의 유입 인구를 좀 늘려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저런 것들은, 내용들은 처음부터 연구 용역을 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해서, 자, 접근성이 30%이고 흡인력이 58%일 때 추정 이용객 수가 79만 9천 명으로 돼 있어요. 저게 다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100년다리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자, 접근성을 60%로 높아진다. 흡인력은 76%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추정 이용객 수가 무려 104만 7천 명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자, 또 다음. 자, 참 이건, 자,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도 저 100년다리를 건축해도 경관의 4분의 1을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다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오실 때는 보고를 그렇게 해요. 그거는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고 저렇게 변형된, 이거는 본의원은 생각할 때 시장님한테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입맛에 맞게 가공했다. 왜? 아니, 저거는 그러면 저렇게 심의위원회는 뭡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볼 때, 문화재 심의위원회들 볼 때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제 얘기가 틀릴까요? 그럼 심의위원회는 왜 합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시장님, 우리 서울시 문화재가 1호가 뭔지 아시죠? 한강대교, 한강다리, 한강대교. 거기다 그렇게 100년다리 했을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아니,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도 의회에서도 그럼 공론화를 거치자. 시민의 80% 이상이 백년다리 조성 사업에는 긍정적이고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런 문제점이 없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본의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 매몰 비용이 많이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죠? 시장님 거슬러 올라가면 공약으로 광화문 조성 사업도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시장님의 취임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거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그냥 가야 되겠다. 이래서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에 비하면 액수는 적지만 약 20억 원 정도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 이미 또 집행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걸 최종 취소를 한다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면 과연 저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그냥 알았어요. 서울시에서 포기하면 할게요. 그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잠깐 시장님 좀 말씀 기회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다음.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우리 수변 공간 사실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한강 변하고 접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동작구만 공원 하나 없고 자전거 길 하나만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동작구가. 그래서 저게 여의도 노들역에서부터요. 수산시장으로 거쳐서 이 백년다리 노들역까지 거쳐서 백년다리로 해서 흑석동으로 해서 동작역까지 보행 네트워크를 지금 이렇게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노들섬, 백년다리, 한강 수변 거쳐서 또 동작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니까 용양봉저정 종교대왕이 수원 행차하시다가 머물렀던 용양봉저정 공원을 개장을 했고요. 이미 그다음 그 위에 사실은 천문대를 만들려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전망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죠. 용양봉저정의 제일 아래 사진인데 얼마나 단풍돼서 예쁩니까? 용양봉저정에서 보는 한강대교를 야경으로 좀 찍었고요. 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자, 이렇게 사진이 왜 안 넘어가죠? 자, 이렇게 동작구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백년다리까지. 근데 이게 사업이 중단된다고 가정하면 동작구 입장에서는 반쪽 쌀이 사업밖에 안 되는 거죠.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필요하고 신뢰성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자, 이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장님 그동안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짧게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한 5분이 좀 초과해서 짧게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해서 결론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네네.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서울 상징거리 사업은 이명박 시장님 때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서울시 캐비넷 속에서 역대 시장님들이 다 검토했던 게 쌓여있던 사업입니다. 네. 특정 시장님 사업이라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 이후에 어떤 시장님이 또 오셔도 국가 상징가로 사업은 계속될 겁니다. 네.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그리고 우리가 크게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용산을 거쳐서 저 지점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인데 하나하나의 단위 사업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구상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서로 조율된 형태의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하에 생각한다면 백년다리 사업은 조금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단계일 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발 본의원이나 또 시민들이나 또 이걸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계속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된 관계로 자, 다음은 우리 본위원회 지역구의 교통 현안을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네. 우리 사당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네, 알고 이제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총신대로 넘어가는 그 길이 좀 경사가 있는 길이고 네,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 경사길에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지어져서 조합으로 지어서 이미 다 준공도 되고 입주도 끝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본위원회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의회로 출근하지 않으면 지역 사무실에 출근할 때 이 길을 다녀봅니다. 그럼에도 4차선 서울 시도인 4차선 앞에 두고도 내려서 숭실대에서 사당동을 가는 내려서는 진입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서 총신대에서 숭실대 넘어가는 길은 좌회전해서 아파트를 진입 못하고요. 또 아파트에서 총신대 방향으로 우회전도 못해요. 우회전도. 자,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에서 상도동 방향, 숭실대 방향으로 좌회전도 안 되거든요. 평면교차로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나 본위원은 6%, 그러니까 최소한 경사도가 3% 이하였으면 되고 또 외의 규정으로 6% 이하일 경우에는 평면교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우리 교통실에 담당 과장님들하고도 그다음 우리 안전청과실에 도로계획과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최종자 넘겨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요게 이제 아파트로 진입하고 또 위에는 오른쪽에 지금 흰 차가 보이는 거는 관악구 쪽에서 관악 현대아파트 상현중학교 밑에서 내려와서 여의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흑석도로 들어간 입구고 저게 옹벽이 이제 상현중학교인데요. 자, 교행이 안 되는 저런 길에 다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음. 자, 여기는 지금 저기 N쪽에 어르신이 무단횡단해서 4차선 도로를 좀 건너가시고요. 오른쪽에 지금 노란 학원 버스는 지금 사실 여기에서 우회전하면 안 되거든요. 큰 길로 못 나가요. 이 사진은 지금 과거 사진인데 최근에는 이거를 다 뭐라고 합니까?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못 갈 수 있도록 다 뭐라고 그러는지 펜스가 아니라 다 쳤어요. 이 지금 화살표 있는 대로 옹벽 밑으로 진입밖에 할 수 없어요. 자, 다음 사진. 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들을 위해서 좀 요거는 올 초에 1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폭설이 내려서 큰 길로 못 나가니까 양식껏 이 옹벽 밑으로 가다가 사고 나왔고 다 이거는 사진은 좀 최대한으로 줄인 건데 다 다음. 사진 넘기는데 시간 걸리면 이게 본의원이 이게 이제 사당로가 경사도가 9.7로 보고를 받고 9.7 이상인 우리 서울 시도를 확인했더니 이렇게 16개 정도는 16개 도로가 9.7 이상의 도로예요. 자, 이건 넘어갑시다. 사진으로. 자, 이게 어디죠? 이게 관악구 난곡로. 우리 관악구 의원님들 여기 계시면 제가 관악구 임만규 의원님도 계시네요. 관악구를 예를 들은 것이니까 관악구에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를 한 거니까. 자, 이거는 관악구 난곡로. 다음. 이게 사진 빨리빨리 주세요. 관악구의 관악로, 그 다음에 관악구의 은천로, 관악구의 호암로, 금천구의 금화로. 이런 것은 경사도가 9.7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다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고 평면교차로가 있는데도 다 가능한데 왜 여기는 안 되냐 이런 거고. 자, 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차가 쓰려면 횡단보도가 있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든 간에 차가 지나가다가 서야 되죠. 정지선이 있고 정지시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거리가 차가 가는구나. 그래서 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건널 때. 정지시거는 자, 여기가 9.97로 보고 그다음 경사도가 N쪽입니다. 경사도가 9도나 10도일 경우
여기는 시속 50km 제한 속도이기 때문에 50km를 봤을 때, 자, 시거가 이거는 지금 내리막길이 있을 때 65m가 확보되면 되고요. 그죠? 다음. 왜 오르막길에 정지 시거는, 자, 오르막길 정지 시거도 60km면 돼요. 60m만 확보되면 돼요. 아니, 50m네. 50m만 확보되면 됩니다. 다음 사진. 자, 이거 지금 이 골든폴의 앞에 있는데, 이거는 이 사진도 여기에 지금 횡단보도는 설치할 수 있겠다. 서울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설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해서 한번 했던 거. 이것도 서울시에서 자료 준 거고요. 다음. 이런 정도의 사진인데, 어쨌든 시간이 20몇 초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우선 답변을 먼저 하시고요. 예, 어떻게, 먼저 네. 뭐 그쪽에 골든포레가 한 990세대 이상 주민들이 입주한 네. 지역인데, 뭐 아파트가 이 정도 들어올 정도면 사전에 교통영향 평가를 충분히 해서 그런 대책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평면 주택입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 이상의 가능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를 할 건데, 문제는 지금 이수교에서 숭실대 쪽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보도가 없습니다. 옆에 주변에 높은 옹벽이 있기 때문에 그 옹벽을 뒤로 셋백을 하는 작업을 해서 버스가 한 2대 정도 쓸 수 있는 베이를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에 대기할 수 있는 보행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도로 파트하고 관악구청 관련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선의 저력 박기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